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들어가는데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보존력이다라고 하는 걸로 공간 미분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 뒤에는 한 글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한 글자의 주인공은 뭘까요? 야, 차다. 그래서 언제나 얘는 기준면으로부터의 차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녀석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 지점, B 지점, C 지점. 근데 예를 들어 A 지점의 에너지가 0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이 녀석은 플러스 10으로 이야기되고 얘는 플러스 30으로 이렇게 이야기된다라고 한다면 B와 C의 차이는 A면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얼마가 되죠? 20만큼 B가 C보다 많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면을 어디로 두나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야. 누구? 위치 에너지 차는. 이번에는 B를 기준면으로 두면 이 녀석이 0이 될 테고요. 얘는 얼마만큼? 20, 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와 C의 에너지의 차이는 기준을 어디로 두나 상관없이 둘의 차이는 항상 뭐하더라? 일정하더라. 그러면 이게 문제 푸는 포인트가 되겠죠. 왜? 기준면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내가 계산을 조금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굳이 꼭 지표면만을 0으로 둬야지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성이 없습니다. 임의로 내가 기준면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차가 들어간다라고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기본 버전으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하는 공간에서 에너지의 이동을 설명할 텐데 쌤이 질량이 m이고요. 중력과 속도가 g인 이 공간에서 이 녀석을 등속으로 이동시킬 거야. 물론 등속으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돼. 등속으로 이동시키는 건 심플하게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운동 에너지 변화를 안 살펴봐도 되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면 오로지 얘는 다른 에너지 변화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펴보겠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H만큼 다음과 같이 이동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누구? 지구랑 mg만큼의 힘을 주고받고 있었고요. 처음 상태는 정지해 있었을 텐데 내가 F라고 하는 힘을 물체랑 주고받아서 이동을 시키는 과정이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내가 얼마의 힘을 주면, 최소한 얼마의 힘을 주면 이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겠어? mg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왜? 처음에 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F보다 큰 힘을 줘서 움직이자마자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줘서 등속 이동시키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중간 순간들은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지? 나하고 물체 사이에서 힘을 주고받아서 이동거리가 생겼으니 에너지 이동이 있었을 테고 물체는 또 누구랑? 지구랑 힘을 주고받고 있었으니까 또 에너지 이동이 있었겠네. 하나하나 살펴보지 뭐. 나는 물체로부터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힘의 이동이 어디로 생겼지? 위로 생겼네요. 나는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뭐 하는구나? 반대구나. 그럼 나는 물체한테 일을 했구나. 나 일을 했으니까 내 에너지는 뭐 했구나? 감소했구나. 물체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는데 나로부터 위로 힘이 이동했네요. 그럼 코사인 0도가 될 테니 물체는 나로부터 일을 뭐 했겠구나? 받았겠구나. 왜?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을 뭐 했다? 받았다. 일을 받아서 에너지가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는데 등속으로 움직인다네?
그럼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에너지를 받긴 받았는데 누구한텐가 줬다는 소린 거죠. 누구한테 줬을까 살펴보니까 물체는 나랑 힘을 주고받고 있음에 동시에 지구랑도 힘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그죠?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자마자 내 용돈이 0이 된 까닭은 내 여자친구한테 받자마자 다 뭐 한 거야? 쏜 거야. 그런 여자친구 있으면 무섭겠다. 엄마한테 100만 원을 받았는데 바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100만 원 받으면 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두는 거지. 그럼 누가 이득일까? 엄마가 이득일까? 아들이 이득일까? 여자친구가 이득일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자, 물체 입장에서는 지구로부터 힘을 어디로 받고 있었어? 아래쪽으로 중력받고 있었죠. 근데 위로 이동했네. 물체가 이번에는 누구한테? 지구한테 일을 뭐 했구나? 해버렸구나. 그래서 물체는 지구한테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겠구나. 지구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지구랑 물체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힘을 보는 거야. 위로 힘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거야? 얘는 위로 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는 일을 결국 받았네. 누구? 물체한테. 일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된다?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네. 그런데 너와 너는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너와 너도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근데 너와 너가 무슨 관계? 평형 관계지. 그러니까 주고받은 일의 크기가 이 녀석한테 W를 줬으면 이 녀석이 다시 W를 줬고 이 녀석한테 계속 순차적으로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전달한 거지. 그럼 최종적인 버전으로 지금 이 상태에 있다면 누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누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지구인 거지. 왜? 결국 내가 누구를 통해서? 물체를 통해서 지구한테 일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처럼 지구가 갖고 있는 저 에너지가 나중에 물체한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의사다라는 말과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이거는 다른 말인 거야. 자, 실험을 하자고요. 쌤이 귤이 위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 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물체한테는 에너지가 없어. 내가 이거 평생 안 놓으면 무슨 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 근데 왜 귤이는 벌벌 떨고 있는 거지? 내가 손을 놓으면 지구한테 있던 에너지가 물체한테 갈 걸 알거든.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다. 나중에 가질 수 있다. 이 개념이야. 현재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근데 손을 놓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물체가 에너지를 이제 지구로부터 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지구가 대신 지금 가지고 있었구나. 저장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네요.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왜 생겼어요? 일을 주고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지구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주고받은 일의 크기를 살펴보니까 힘 FH만큼 이동시켰네. 근데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니 어라? mgH네? 그러면 지구가 갖고 있는, 지구가 일 받은 그 크기를, 그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두 번째 표현 들어간 거죠.
아, 왜 우리가 통합과학 때부터 9.8 mH라고 불리는지. 주고받은 일의 크기가 그만큼이었던 거야. 어디에서? 중위도 지역에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전환에 대한 내용일 텐데, 전환. 이번엔 내가 이 힘을 없애버릴 거야. 그럼 오로지 이 녀석은 누구하고만 힘을 주고받고 있지? 지구하고만 힘을 주고받고 있고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상황령 바닥에 부딪혔을 때 V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H만큼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에너지 이동에 대한 개념 다시 한 번만 써본다면 지구하고 물체 사이에 힘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힘에 대한 이동이 생겼네. 지구는 물체로부터 위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는데 아래로 이동했죠. 그래서 지구가 이번에 누구한테 일을 해버리는 거야? 물체한테 일을 해버린 거야. 지구가 물체한테 일을 했기 때문에 지구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는 뭐 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잠재적인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대신 물체의 입장에서는 누구죠?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이동했으니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같았네, 일을 받았네, 에너지가 증가해라. 그래서 물체한테 전달된 에너지가 H 높이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mgH가 H 이동했을 때 물체한테 다 전달됐는데 물체는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를 그대로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거죠. V는 얼마만큼? 루트 2gh. 우리가 앞에 등가속도 공식에서 루트 2as, 2gh 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에너지가 전환됐구나. 자, 그래서 기본 버전으로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이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였고요. 살짝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케이스.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안 쓸 거야. 실제 교과서에서도 없기도 하고요. 이건 쌤이 만들어낸 개념이야. 왜냐하면 에너지의 이동을 친구들이 좀 느끼고 나서 심플한 표현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물체한테 한 일, 이제 이런 표현들 안 쓰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 그러면 누구만 보겠다는 거야? 이 힘만 보겠다는 거야. 또는 중력이 한 일. 그러면 이 힘만 보겠다는 거야. 주인공은 물체뿐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쌤이 H만큼 다음과 같이 이동시켰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다음과 같이 빗면에서 빗변의 길이를 S라고 둘 것이고요. 빗변 각을 세타라고 둘 거고 높이를 H라고 둘 거야. 같은 상황인데 질량이 M인 물체를 쌤이 여기까지 올렸어. 등속으로.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이런 공면이야, 공면. 공면인데 저 공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높이가 얼마였었냐면 H인 공면이야, 공면. 그래서 질량이 M인 녀석을 내가 여기까지 다음과 같이 이동시킬 거야. 네 번째, 이번에는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H만큼 아래쪽으로 이동시킬 거야. 각가지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고요. 그 에너지의 이동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중력이 한 일 계산하니까 중력이 한 일. 얘 얼마?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위쪽으로 갔네? 코사인 180도죠. 그러니까 얼마? 중력이 한 일 마이너스 mgH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 녀석. 중력이 한 일. 살펴보면 얘는 얼마? 아까 연습했던 걸 그래서 써먹는 거야. 우리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동 방향은 중력의 방향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두 성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파란색 성분일 테고요. 다른 하나는 빨간색 성분일 것이고요.
이제 친구들 대답해 주셔야 돼. 하얀색의 성분 중에 이 파란색 성분은 한 일에 영향을 미쳐 못 미쳐? 못 미치지. 왜? 90도니까. 이동 방향과. 그러니까 얘는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 녀석의 크기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머리 아플 수 있는데 빗변 방향의 성분 얼마? mg 사인 세타. 바로 좀 써버립시다 이제. 우리 아까 이것 그것 저것 가지고 했던 부분 그냥 사인으로 표현되는구나. 그러면 중력이 한 일 살펴보니까 중력이 한 일은 빨간색이 한 일과 파란색이 한 일인데 파란색이 한 일은 코사인 90도여서 영향을 못 미쳐. 그래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얼마 이동시켰지? 빗변의 길이 s만큼 이동시킨 거죠. 왜냐면 이 방향과 이동 방향은 180도니까 마이너스 1 바로 들어간 거야. 코사인 180. 근데 사인 세타는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지? 빗변분의 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mgh네.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기울기가 계속 변하고 있는 빗변인 거지. 그럼 저 빗변에서 중력이 한 일. 지금 살펴보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의 높이가 같으면 중력이 한 일은 다 뭐 하는구나를 유추할 수 있겠어? 같구나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얘도 mgh. 근데 지금처럼 무슨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 일의 값이 경로에 무관한 힘들이 있어. 한 일의 값이 경로에 상관없이 두 지점의 높이 차만 같으면 한 일의 값이 다 같아지는 이런 힘을 보고 우리는 보존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근데 보존력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보존력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은 다 위치 에너지로 정의되는 힘들이거든. 마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들어봤잖아. 보존력은 두 개밖에 없네. 역학에서 누구? 중력과 탄성력. 그래서 한 일의 값이 경로에 뭐 하는구나? 상관없겠구나. 자, 그럼 우리 위치 에너지 변화 한번 살펴볼까? 기준면을 예로 잡을 거야. 기준면을 예로 잡는 건 얘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0이고요. 이미 지점 H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살펴보니까 얼마만큼? mg h만큼인 거죠.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들은 다 위치 에너지 변화가 얼마만큼 증가했죠. 플러스 mg h만큼으로. 네, 이 녀석은 떨어질 때 중력이 한 일을 계산하니까 플러스 mgh네. 얘는 위치 에너지 변화가 감소한 거지. 나중에 0이 된 거니까 나중에서 처음 값 빼니까 이 녀석 얼마? 마이너스 mg h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구? 중력이 한 일은 항상 무슨 변화 일으킨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 값을. 저 말인 즉슨 중력이 플러스 2를 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뜻이고 중력이 한 일이 마이너스가 되면 위치 에너지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중력이 한 일 구해라. 또는 문제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묻고 있어. 그럼 다른 힘 보지 말고 누구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중력이 한 일 값만 계산을 해버리자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들 경로에 뭐 하는구나? 무관하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최종 버전으로
중력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중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야기하려고 앞에 있는 식을 끌어다 쓸 거야. 중력이 한 일은 무엇의 변화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에 제발 이 마이너스 빼먹지 마. 중력이 한 일과 위치 에너지 변화는 항상 반대가 되는 개념이야. 근데 하필이면 이 중력이 only 알자 힘이래요. 오로지 중력만이 작용했대. 그럼 알자 힘의 한 일은 무엇을? 운동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only 작용하는 알자 힘이 중력뿐인 거야. 그러면 얘가 같네? 그래서 이 식을 2항에서 살펴보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10만큼 증가했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10만큼 감소한다는 뜻이야. 단 무슨 힘만 나타나고 있을 때? 중력만 나타나고 있을 때.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되면 보존력만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더라.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지로 살펴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 A지역, B지역, C지역이고요. A지역까지의 높이는 H고 그 다음에 B에서 C 사이의 높이는 H'이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질량이 M인 물체를 쌤이 처음 속도 0인 상태에서 자유낙하 운동시킬 거야. 그래서 B지역을 지났을 때 속도를 V'으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C지역을 지나고 있었을 때 속도를 V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로서 이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작용하는 힘이 오로지 중력밖에 없다. 알자 힘이 중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떨어진 높이에 대해서 에너지를 살펴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뭐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되네. 위치 에너지는 H의 비례관계니까 누구? 1차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더했을 때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누구?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떨어진 높이가 H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은 얼마? 2분의 H.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 잘 구해. 근데 이제 이걸 시간에 대한 형태, 운동 시간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튄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살펴보니까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더래. 그럼 운동 에너지는 우리는 중력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V는 누구에 비례해? 시간 T에 비례하지. V는 AT 이야기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V의 제곱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네. 고로 운동 에너지는 누구에 비례하는구나? 시간의 제곱에, 운동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포물선에 대한 형태가 그려지겠죠. 그럼 얘가 2차로 증가한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2차로 뭐 해주셔야 돼? 감소해야 되겠지. 자, 문제 들어갑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1대1이 되는 시간 t는 총 운동 시간이 t였을 때 몇 t였을까요?
비슷해. 우선 이런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야 돼. 시간에 대해서 물어본다? PT 그려보지 뭐. 얘는 h 높이 떨어졌을 때 그때 시간이 t면 t는 루트 얼마만큼? g분의 2h만큼의 시간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게 1대1이 되는 지점은 얼마를 지나고 있을 때 2분의 h만큼 떨어졌을 때죠. 그래서 T'은 얼마가 되겠구나? 루트 G분의 2 곱하기 2분의 H죠. 그래서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T'은 루트 2분의 T초만큼이겠구나.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등가속도, 운동, 풀이법을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서 힌트가 나올 겁니다. 자, 기본 편이고요. 이 부분은 직관으로 하는 걸 쌤은 더 친구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쌤이 지금 6회차로 드렸던 과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 꽤 많았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듣고 나서 그 6회차 문제 보면 그래서 그 새끼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구나.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자, 문제 바로 내볼게요. 어디 잘 맞히는가 한번 살펴볼까? H'이 전체 떨어진 높이에 비해서 4분의 H가 된답니다. 자, 그럼 B 지점을 지났을 때 속력 V'과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력 V의 B는 몇 대 몇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계산보다는 직관에 대한 형태로 친구들이 이게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나와주셔야 돼. 근데 연습을 많이 안 한 친구들이 이제 어떤 개념들을 쓰느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니까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 지역에서 얼마만큼? mgh 운동 에너지는 0이네요.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h 프라임 플러스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C 지역에서는 바닥이네요. 너 0,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식들을 뭐 하는 거야? 연립해가지고 문제 푸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머릿속에 우선 그려진다면 얘와 얘의 비가 4대 1이지. 그럼 너 얼마? 4, 1.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왜 이렇게 됐지? 보존돼야 되는데 너 얼마 됐구나? 3돼야 되었구나. 전체가 4인데 너 얼마구나? 4구나. 바로 들어갑니다. B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가 3대 4라는 건 속력의 비는 몇 대 몇? 루트 3대 2구나. 그래서 머릿속에서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 녀석이 4대 1이네? 그럼 얘는 3대 4겠네? 속력의 제곱의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니까 루트 3대 2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 지금 쌤이 이용하는 방법에는 0이 들어가 있을 때만 이 부분을 써먹을 수가 있어. 왜냐면 B의 합이 항상 B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최고점이나 최저점에서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0이 있잖아. 그러면 B의 합이 B랑도 다 같아버려. 그 케이스는. 그래서 최고점에서 0인지 0이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 친구들이 빨리 찾아내 주실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124페이지 5번. 124페이지 5번. 그림과 같이 A점에 가만히 놓은 물체.
그럼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라는 거죠? A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B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 항상 초반부터 강조하던 게 정지 이런 것들 보면 항상 동그라미 치라고 이야기하지. 왜냐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포인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이 녀석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A지역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 0이네. 근데 B지역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래? 3이래. C지역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래? 2고요. D지역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4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네요. 이제 슬슬 눈에 보이셔야 될 텐데 D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냥 이런 표현도 쓰기 귀찮은 거야. 에이라 그냥 머릿속에서 운동 에너지의 비가 3, 잘 안 보이네. 3대 1대 4인 거야. 그러면 얘 B는 다 4의 B를 가져야 돼. 역학적 에너지의 B는. 그럼 C지역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3. B는 1. A는 얼마? 근데 B지역이 높이가 H래. 그럼 너의 높이는 얼마겠니? 4H겠지. 너의 높이는 얼마겠니? 3H겠지. 이런 직관을 쓰는 거지. 이 식을 써가지고 연립해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 대신 0이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 FM대로 풀어야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하나하나씩 다 써서 연립해서 푸는 것이고 지금처럼 정지가 있다. 그러면 B로 풀어도 돼. 훨씬 시간 단축이 될 테고요. 학교 내신에서 아마 친구들이 이런 유형들 많이 이야기가 될 텐데 시간 세이브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서 시간 세이브 할 수 있는 데서 최대한 해놔야지 남들보다 한두 문제를 더 푸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될 테니까. 쌤 뭐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부분들 꼭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탄성력 엘라스틱 포스 들어갑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탄성력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경형님이 집권하시면서부터 사라진 내용이 탄성력이야. 왜냐하면 탄성력 자체도 어려운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더 어려우니까 수능 문제 작년 같은 경우도 나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잖아. 요즘 물리를 택할 좋은 시기가 지금 너네 시기다. 교육과정도 바뀌네. 교육과정이 바뀌는 막판 때 시험을 어렵게 낼까? 개 쌍욕을 먹겠지. 왜냐면 너무 무시한 부분이잖아.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어렵게 내.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어. 시험 어렵게 안 낸다는 거야. 물리 계속 지금 쉬워지고 있는 추세고요. 남들 선택 안 하고 있을 때 표점 역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물리 좀만 한 4, 5년 전에 비해서 같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물리에서 이득 볼 가능성이 확실히 큽니다. 자, 탄성력 엘라스틱 포스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물리에서 성자가 들어가면 다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지. 탄성,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그럼 탄성력,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달리 표현해서 원래 상태가 되려고 한다, 복원되려고 하는 힘이구나. 복원력,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탄성력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이거 정도만 좀 생각해 두시면 돼. 레프트도 라이트도 아닌 누구? 후계 법칙에 대한 내용. 생물 하시는 분한테 저 후기라고 하는 영국 과학자는 현미경을 발견한 뭐 이런 사람으로 소개되겠지만 그건 생충이들 하는 이야기고요. 물리에서는 누구? 탄성력에
뼈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탄성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고요. 탄성체,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거든. 고체와 기체 중에 누가 더 탄성이 좋을까? 자, 쌤이 담배 연기를 그랬더니 규리가 담배 냄새! 하면서 쳤어. 다시 원래 상태로 연기가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희찬이가 어떻게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워! 하면서 칠판 빵 쳤어. 이제 치자마자 원래 상태 됐지. 고체가 어마어마하게 탄성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왜 쌤이 지금 그 탄성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음파는 매질의 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복원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전달되는 속도 역시 빨라. 그럼 음파는 고체에서 빠를까요? 소리는 기체에서 빠를까요? 탄성이 좋을수록 빨라버려. 그래서 고체에서 소리가 더 빨라. 물속에서 소리가 더 빠르다는 거야, 기체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3단원에서 우리가 탄성파로 대표되는 매질의 탄성을 이용하는 파니까 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전파 속도가 빠른 거고 전자기파, 비탄성파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 얘랑은 다른 결과가, 정반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좀, 그때 그 새끼가 담배 연기하고 칠판, 고체가 탄성이 좋네? 그러면 탄성파들은 탄성에 좋으면 좋을수록 속도가 빠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유추해 주셔도 되겠고요. 자, 후계 법칙 이야기하는데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우리는 굉장히 많아. 그렇죠? 근데 고무줄로 이야기는 잘 안 한다? 왜? 윤혁아, 왜 고무줄은 잘 이야기 안 할까? 탄성체로. 윤혁이 맞지? 준혁이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하니까 희찬이로 바꿔야겠다. 희찬아, 왜 고무줄은 잘 이야기 안 할까? 미안해. 그럼 규리밖에 안 돼. 이거는 규리로 하면 안 돼. 자, 우리는 지금도 고무줄 탄성체를 가지고 있죠. 어디에? 우찬이 너 팬티에 속옷에 고무줄 있잖아. 고무줄. 쌤, 그러면 고무줄은 너무 야한 느낌이 들어서 교과서에서 빠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쵸? 팬티가 뭐 야한 게 뭐가 있어? 그치? 팬티는 입고 다녀야 돼, 얘들아. 속옷은. 알았어. 더 이야기 안 할게요. 자, 고무줄은 늘어나는 건 잘 늘어나는데 설명이 잘 돼. 압축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늘어날 때도 설명이 되고 압축이 될 때도 설명되는 녀석을 찾다 보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야? 용수철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탄성력 이야기할 때 친구들은 누구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용수철만. 그래서 저 후계 법칙도 용수철의 관점에서 친구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훅을 날리는 훅은 탄성력의 크기가 항상 변형된 길이에 뭐 하는구나? 비례하는구나. 왜? 고무줄 많이 늘리면 많이 늘릴수록 우리는 많은 힘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쌤이 고무줄을 늘리는 정도 10cm 늘리고 귤이 이마에 있다가 대었을 때하고 1m 늘려가지고 이마에 대었을 때 언제가 더 공포스럽지? 1m겠지. 왜? 잠재적인 에너지가 언제가 더 크겠구나? 이때가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항상 늘어나면 줄어들려고 하는 쪽으로, 줄어들면 늘어나려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내용이고요. 그 비례상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K로 쓰고 우리는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얘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크기만 살펴볼 거니까 다음처럼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탄성력을 다음과 같이 늘어난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비례하네. 그럼 이 녀석이 힘이고요. 이 녀석이 변형된 길이니까 이 녀석의 의미는 누구겠어? 기울기가 탄성 계수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게 압축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 근데 크기만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얘는 그래서 압축, 얘는 늘어났을 때. 해석하는 건 뭐하다? 똑같이 해석해 주시면 된다.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탄성, 계수, 용수철, 상수를 의미한다. 또 하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하네요. 힘 이동거리 그래프네요. 그래서 주고받는 에너지의 크기가 너로 표현되겠구나. 미리 프리뷰한다면 콧구멍에 뭐가 낑긴 것 같아서 코를 파고 싶은데 규리야, 코 파도 괜찮아? 팅! 코털이 낑긴 건가? 코를 미친 듯이 막 파내보죠. 와, 어때 오빠 스타일? 잘 어울려? 개강 준비하려고 는 아니고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와이프한테 이 염색을 해달라고 했더니 흰머리는 염색이 안 되고 그냥 밝아져서 하얀색 머리가 좀 없어 보이는 감소한 효과를 내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새치 그 흰머리 염색은 따로 있더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요즘에 우리 집 애들이 다 날 보고 아빠 헬로 외국 사람 같아. 그래서 그거 원장님이 그거 안 된대. 내가 애들 힘들어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웬만하면 좀 옮기고 싶다. 이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런다니까. 힘이 있어서 만행들을 빡빡빡빡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퇴짜 먹었어. 이야기했다가 미안해. 그래도 계속 물리 수업을 계속 줄이고 통합과학에 계속 넣으시려고 해서 그건 싫다고. 저 물리 한 명이어도 난 물리 수업 할 거라고. 그래서 통합과학 2개와 물리 수업 3개의 유지는 그대로. 우리 중간고사 때 내가 만행을 일으킬 수 있도록 친구들이 좀 도와줘. 원하는 시간대에 꽂아 넣을게. 강의실도 바꿔버리지 뭐. 내가 한 50명 데리고 있으면 옆으로 가세요. 이쪽 쓰지 뭐. 이렇게. 자, 죄송하고요. 자, 빨리 더 봐봅시다. 그래서 후계 법칙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에너지 이야기하니까 마찬가지로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왜 생겼지? 두 번째, 어떻게 표현되지? 표현된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지? 자,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일 거냐면 다음과 같이 용수철 비비비비비비비. 용수철 왜 이렇게 크게 그리냐고요? 갑자기 우울해졌거든요. 아이씨. 이 근처에 내가 아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대? 이 근처에도 이지 사이언스가 있었어? 그래서 파인마, 이지 사이언스 이런데 막 그래서 계속
계속 요즘 술을 먹어가지고 눈에 다랗게 난 거구나. 안 없어져가지고. 자, 늙으면 죽어야 돼. 자, 우리는 이 지점을 보고 무슨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평형점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이 평형점은 뭐라고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동의 중심이다라고도 이야기할 거야. 이 진동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점은 합력 알짜임이 얼마가 되는 지점? 0. 다 같은 소리야.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지만 용수철 문제 관련해서 해석하실 때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어렵게 갈 수도 있으니까 꼭 저 부분을 이야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쌤이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이동을 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동을 빵빵빵 시킬 거야.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나서 내가 뽕 하고 놓으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왜? 늘어나 있으니까 항상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진동의 중심을, 평형점을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져. 근데 힘이 변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가 뭐 하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처음에는 0에서 20, 20에서 40 이렇게 변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40에서 45, 45에서 48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거야. 왜? 변형된 길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탄성력은 작아지고 있었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니 속도는 빨라지는데 빨라지는 정도가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러다가 평형점에 도달했어. 알짜 힘이 얼마? 0이죠. 근데 관성에 의해서 힘이 없더라도 얘는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압축돼 버리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속도가 뭐 하겠어? 줄어들겠지. 줄어드는 정도가 뭐 하겠어? 많이 줄어들면서 순간 뭐 하겠니? 정지하겠지. 그래서 정지. 그래서 양쪽에서는 진폭이 최대가 될 때, 변형된 길이가 최대가 될 때 양쪽은 항상 뭐 하겠구나? 정지하겠구나. 평형점에서는 속도가 항상 얼마가 되겠구나? 최대가 되겠구나.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속도가 왼쪽으로 빨라지다가 속도가 최대가 되었다가 속도가 느려지다가 정지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힘이 작용하고 있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속도가 빨라지다가 최대가 되었다가 줄어들다가 정지. 한 번만 더 할게. 속도가 빨라지다가 최대가 되었다가 감소하다가 정지. 그래서 이런 운동을 단순히 계속 왕복 운동한다라는 개념으로 단진동 이런 개념들을 쓴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는 양쪽 끝에서 힘이 최대네. 왜? 후계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속도가 최대일 때는 누구? 힘이 최소 0이 되겠다는 소리인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친구들이 오개념이 많은 친구들은 힘이 최대일 때 속도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사실이야. 자, 그 다음 가속도의 크기를 보더라도 원인 결과에 의해서 양쪽에서 가속도가 가장 크고요. 가속도가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자, 힘으로 이야기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녀석의 늘어난 길이 우리는 X'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탄성력은 이만큼, 이때 탄성력은 더 커지겠지. 그 다음에 내가 잡아당기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등속 이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내가 중력에서 나 물체 지구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에너지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 물체 용수철 이렇게 보셔도 돼.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하니까 나와 물체 사이에서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물체는 용수철하고도 힘을 주고받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쓰면 힘을 한 개씩을 더 표현해야 되는 거지. 물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 물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 내가 물체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 물체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 자, 물체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 물체
나는 물체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했네. 나는 힘의 이동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일을 뭐 했구나? 했구나. 나 일 했으니까 에너지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고요. 물체 입장에서는 나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 입장에서는 힘의 이동 방향이 뭐였구나? 같았구나. 그래서 물체는 일을 받았네.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뭐 해줘야 돼? 증가. 근데 우리는 항상 포텐셜 에너지 이야기할 때 뭐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거야? 등속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로 이야기를 하죠. 등속이 아니어도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 대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물체 입장에서는 용수철한테 받는 탄성력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네. 그래서 탄성력을 F라고 이야기한다면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반대네. 물체가 용수철한테 일을 해버렸네요. 물체가 용수철한테 일을 해버렸으니까 물체는 에너지가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겠지. 뭐하고 똑같아? 지구랑 물체 사이에 주고받고 있었던 개념하고 똑같지. 그럼 최종적인 승자는 누가 되겠어? 용수철이 되겠지. 왜? 물체가 용수철한테 작용하는 반작용, 이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같아버리네. 너 뭐 했어? 일 받았대. 일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된대요. 자, 계속해서 갑시다.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그런데 너네 무슨 관계? 평형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주고받은 이 에너지의 크기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나한테 있던 에너지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물체를 통해서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용수철이. 그럼 용수철이 나중에 물체한테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인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랍니다. 자, 그럼 용수철은 왜 에너지를 가졌지? 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주고받는 일의 크기를 살펴보니까 힘과 힘의 이동거리의 곱이네. 어차피 탄성력의 크기는 내가 준 외부의 힘과 같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힘의 크기 kx만큼일 테고요. 늘어난 길이 x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평균값으로 가지 뭐. 그러면 평균은 얼마? 더해서 절반이니까 2분의 1 kx만큼. 그래서 그러면 이 힘이 변하다 보니까 힘이 변할 때는 우리는 항상 평균 힘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얼마? 2분의 1 kx의 이동거리 x만큼이니까 이만큼이구나. 그럼 내가 물체가 용수철과 주고받은 일의 크기가 2분의 1 kx 제곱만큼이니 용수철은 2분의 1 kx 제곱만큼 에너지를 받았겠구나.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보고 우리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랍니다. 자,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뭐 하는구나? 비례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제 표현된 에너지니까 세 번째 전환되는 에너지 이야기할 테고요. 전환되는 에너지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비빅 얘 A 상황, B 상황, C 상황. 그래서 얘 진동의 중심, 평형점이야. 그래서 A하고 B 사이의 거리 X', A와 C 사이의 거리 X라고 이야기할 때 C 상태에서 쌤이 놔버릴 거야. 그럼 오로지 작용하는 힘은 누구? 용수철하고 물체 사이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제 용수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물체한테 전달되겠구나. 그러면 바로 얘도 그래프로 적은 내용들 이야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저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임의의 거리 저 X가 최대 진폭을 A라고 이야기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운동하는 동안 늘 뭐 해야 되겠구나? 일정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때가 최소고 이때가 최대의 값을 가지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아래쪽으로 볼록.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일정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구나. 위로 볼록으로.
그래서 너 누구? 운동 에너지.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오, 그러면 삐비빅.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가 같아졌을 때 진폭 A'은 얼마? 아까 구했던 것들 그 직관을 다시 한번 활용하는 것들 봐봅시다. A지역, B지역, C지역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A지역에 있는 녀석들 살펴보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나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C 지역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해야 돼?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A지역에서는 누구? 운동 에너지가 최대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 그래서 예를 들어 2분의 1 mv 제곱. 그럼 B지역에서 살펴보니까 B지역에서 위치 에너지와 이 녀석의 에너지와 이 녀석의 에너지의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1인 거지. 같아지는 지점 찾아야 되니까. 식으로 써놓고 보죠. 2분의 1 kx'의 제곱 플러스 얼마지? 2분의 1 mv'의 제곱. C지역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 이 녀석 얼마? 2분의 1 ka의 제곱. 그래서 모두가 2분의 1 ka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가 지금 1대 1이 되는 지점 찾고 싶은 거잖아. 또 0에 대한 기준점이 있네. 역학적 에너지 얼마? 다 2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너 얼마? 2. 너 얼마? 2인 거야. 그럼 봐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가 2대 1이 됐다는 건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와 얘는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루트 2분의 1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루트 2분의 A만큼. 예, 대신 문제 하나 직관으로 바로 던져볼게요. 변형된 길이가 C지역